네, 안녕하세요. 선울기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말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투자 시장에서 이제 비관론자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SVB 사태를 보면서 이번에도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자이언스뱅크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등 일부 지역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이제 저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를 떠오르게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지역은행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자이언스뱅크는 캘리포니아의 뱅크 앤드 트러스트를 통해서 취급한 상업 및 산업대출 중에 약 5천만 달러 규모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는 이제 켄터그룹 V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상황은 대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데, 근데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SVB 사태와 같이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대형은행들의 실적이 양호하고 금융당국의 대응이 굉장히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는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번에 투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본주의에 계속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뇌가 이제 위험을 회피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걸 보면, 원시 시대에 낯선 소리가 나면 도망치는 본능이 생존 확률을 높이긴 했어요. 근데 이 본능은 현대에도 남아 있어서 투자 시장에서 항상 조심해라, 이 버블이다, 곧 폭락한다는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비관론자들은 언제나 설득력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요. 이 조심하라는 말은 듣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뭔가 희망적이다는 말보다 매우 논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시장은 인간의 공포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고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비관론자였는데, 그 논리가 있긴 합니다. 비관론자들은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뭐 제조업 지수가 무너지고 실업률이 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역사적으로 항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었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었을 때 다시 역전된 금리 차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 특히 10년물 금리와 3개월물 금리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할 때는 역사적으로 100%의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비관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논리는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물론 마이클 버리 같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측한 사람도 숏 포지션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베팅을 했지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을 받고 결국에는 불마켓에 항복하기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살아나기도 했는데, 투자 시장에서 느끼는 점은 물려도 롱에 물리는 게 낫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투자 역사에서 비관론자들은 항상 이겼다고 느끼지만 결국에 돈은 사실 낙관론자들이 벌어들이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미국은 다 끝났다고 했지만 이후 1980년과 1990년대 미국 주식은 역사상 가장 큰 상승장을 맞이했고요.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은 또 회복 불가라고 했지만 불과 10년 후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자본주의가 붕괴됐다고 외쳤던 비관론자들은 이후 10년간 상승한 S&P 500의 수익률 400%를 놓쳤고요. 비관론자는 늘 단기적으로 맞고 낙관론자는 장기적으로 승리합니다. 이게 시장의 공포 속에서 결국 성장하기 때문이고, 경제의 파괴와 혁신의 순환 속에서 항상 복원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비관론자들은 시장에서 매수 타이밍을 항상 놓치는 걸 보면 비관론의 가장 큰 함정은 시장을 계속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아직 바닥이 아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진짜 위기는 아직 안 왔다라고 말을 반복합니다. 결국에는 매수 타이밍을 영원히 놓치고 시장이 회복하면 이건 거품이다 라면서 다시 참여하지 못하죠. 결국 시장 회복기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구간은 공포가 끝나고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을 비관론자는 놓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 폭락장 때 세계 경제 붕괴를 외치면서 현금으로 버틴 사람들은 이후 단 2년 만에 S&P 500이 100% 이상 반등하는 기회를 놓쳤고요. 비관론자는 항상 위험을 예측하지만 회복을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계속 인용하는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의 기쁨보다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비관론은 이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 감정이 지배되면 투자자로서 아무 행동도 못한다는 것이고요. 현금을 쥐고 시장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결국 그땐 살 거리라는 후회만 남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말이 실감되기도 하죠. 뉴스는 절대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위기나 붕괴,
무게나 공포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항상 망해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어그로를 끌지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인류 역사상 극도로 희귀했던 경우라고 보고 있고, 금리가 오르면 부채 폭탄 위기로 공포팔이를 합니다. 또 지금처럼 금리나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 신호를 말하면서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론적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이고요.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2차 세계대전, 대공황, 오일 쇼크, 금융위기, 팬데믹을 다 겪었지만 S&P 500은 연평균 약 10%씩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관론이 감정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수익적으로는 치명적인 이유죠. 투자에는 항상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낙관이 아니라 통계적인 확률을 믿는 태도인데요. 이게 시장이 오를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적 사실을 근거로 투자합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1년 단위로 보면 75% 확률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보면 95% 확률로 상승, 20년 이상 보유 시 역사적으로 손실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데이터는 단기 비관론보다 장기 낙관론이 통계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진짜 낙관론자는 감정적인 낙관이 아니라 통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관론자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투자 목표가 수익이 아니라 손실 회피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돈을 잃지 않게 하자에 집중했다가 결국 돈을 벌기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게 안전자산 중독으로 이어지는데, 예금이나 적금이나 채권이나 현금 보유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이들의 자산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즉 비관론자는 손실을 피하면서 결국 실질적인 손실을 보고요.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했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해라. 비관론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지만 버핏은 바로 그때 가장 싼 가격에 좋은 자산을 사는 기회를 찾습니다. 비관이 극에 달했을 때가 시장의 저점이고요.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매수 버튼을 누르고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비관론자들은 단기 예측이 종종 잘 맞춘다는 거고요. 이번 달에 뭐 조정이 올 것 같다,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 등 단기 흐름에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일시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큰 그림을 놓친다는 거고요. 시장 전체의 방향은 언제나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즉 비관론자는 지엽적인 폭락을 맞출지는 몰라도 낙관론자는 장기적인 부를 맞추게 됩니다. 비관론의 감정의 유혹을 이기려면 자신의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해진 시점마다 일정 금액을 자동 투자라고 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투자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주식이나 채권과 현금과 금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의 비율을 고정하고 시장 예측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간의 비관적 본능을 막아주고요. 즉 감정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S&P 500 ETF에 매달 100만원씩 20년간 적립했을 경우에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폭락장을 모두 지나도 연평균 수익률이 9% 이상이 됩니다. 이게 시장 타이밍을 재려다가 실패하는 비관론자보다 훨씬 우월한 결과이고요. 재미있는 점은 비관적인 발언을 하면 지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은 위험하다, 거품이다, 곧 폭락한다는 말은 냉정하고 분석적인 사람처럼 들리긴 하죠. 반대로 시장이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 단순하거나 낙관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후자이고요. 현명해 보이려는 욕망보다 실제로 돈을 버는 결과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비관론자들이 결국 후회를 하게 되는 결론이 굉장히 많고요. 시장이 회복하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마다 비관론자들은 계속 후회하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그 몇 년마다 시장은 또다시 새로운 최고점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이제 항상 이번만은 다르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이번에도 회복했다고 대답을 하죠.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모두 투자 잘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